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드디어 현재 민심이 슬슬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일정 부분 한번 확 폭발되었던 그 민심들이 이제 한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이 오면서 서서히 뭔가 이제 정리되면서 새로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민심이 꿈틀거린다고 하죠. 4.15 총선 앞두고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코로나, 마스크 대란, 국민의 분노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권 여당 측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그래서 사실상 금권 선거를 갖다가 자행을 했고 그런 가운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나의 직장이 위협받고 있는 전시사변적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정부밖에 더 있겠는가, 즉 곡간 열쇠를 주고 있는 정부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가운데 4.15 총선 때 너나 할 거 없이 상당수 사람들이 어쨌든 집권 여당에다 표를 몰아주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거기다 친북, 친중정책 등등등등등 그 수많은 정책적 실패와 오류와 아집과 독선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거기에 묘하게도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능과 아집과 독선과 사과하지 못함, 사과 절대 안함, 이러한 부분들이 다 겹쳤죠. 겹쳐서 일단 국민들이 깜빡 넘어갔습니다만은 총선 끝나고 그다음에 긴급 재난지원금 다 지급되고 나면서 정신을 차려 다시 냉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오늘 발표된 거죠. 리얼미터가 보니까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좌파 매체입니다만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작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1등입니다만은 지난달에 비해서 5.9%포인트가 약 대략 한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조금 2위인데 조금 14.2%로 2위인데 저는 여기 도표 올리겠습니다만 좀 의미심장하게 보는 게 2020년 5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등 이낙연, 2등 이재명 빼고 3등 황교안, 4등 홍준표, 5등 안철수, 6등 오세훈, 7등 유승민, 8등 원희룡까지 쭉 보면 보수 쪽입니다. 그 밑에 이제 추미애가 있고 심상정이 있고 박원순이 있고 김부겸이 있고 기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황교안부터 원희룡까지 상당 그래도 6.8에서 2.9% 아직 수치는 미약합니다만은 아직도 국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내년 4월 7일에 있을 부산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판은 출렁이게 돼 있고 그에 앞서서 조만간 이제 문재인 정부 보면 3차 추경 그야말로 역대급 3차 추경 이제 곧 내지 않습니까? 또 조만간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래갖고 대략 한 70조 80조 정도의 돈을 갖다가 재정을 투여할 텐데 그 재정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적던 크던 간에 국민 개개인에게 세금의 형태로 즉 증세의 형태로 직접적 증세든 간접적 증세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세는 반드시 조세 저항이라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저항 또 내지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그러한 어떤 이번에 그야말로 마구 쓰자는 식의 어떤 그런 재정 퍼대기는 결국 내년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5월 한 6월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묘한 생각을 해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그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김현아 비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전 20대 국회의원이죠. 일종의 김종인 퀴즈를 할 수 있겠죠. 이 김현아 씨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통합당이 기본소득제 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논의 가능하다.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 중이다 하는 얘기 들으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진보 좌파들이 그야말로 세금 갖다 있는 사람 세금 왕창 걷어갖고 전 국민에 똑같이 기본 한 200만 원씩 깔아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갖다 참 보면 집권 여당 측에서 들으면 이 가슴이 섬찟하겠어요. 일단 일종의 물타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자 보자 하면은 그 세금 조세 저항은 김종인 비대위가 만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세 저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니들이 막 그렇게 쓸 바에는 왕창 더 써보자. 왕창 더 써보고 그래 니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써보자. 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최종적 후과는 먼 훗날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장에 기본소득제 진행에 따른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갖다가 미래통합당이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로서는 생색낼 것이 별로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뭐랄까 부작용, 후폭풍은 온팍 하나의 독박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서 이건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또 더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리서치 뷰라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가 미디어 오늘도 오마이뉴스 못지않은 좌파 매체죠. 뭐 예전에는 기자 신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기자 협회보라고 그랬죠. 그 미디어 오늘의 의뢰에 의해서 28일 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서 잘한다가 5%포인트 하락해서 55% 나왔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YTN 조사에 따라도 59% 나왔죠. 이제 슬슬 뭔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리서치 뷰하고 미디어 오늘의 의뢰에 의해서 리서치 뷰 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올려볼게요. 우선 참 재밌는 게 1000명이 답했는데 내가 진보다 대답한 사람이 443명, 대략 44.3%가 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보수다 하는 사람은 359명, 즉 한 36%가 아직도 김종인 위원장 진보 보수 따로 쓰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보수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적합도 보면 여기에 진보층의 응답자 또 전체 1000명 응답자 있는데 이낙연 씨가 전체 응답자율 30%로 1등이고 이재명 씨가 2등 18%죠. 근데 전체로 봐서 3등은 홍준표입니다. 9%. 다음에 안철수가 8%, 유승민이 8%, 황교안이 7%, 오세훈이 6%, 원희룡이 5%, 그 다음이 김부겸이 4%, 추미애가 3%, 김태호가 3%, 이건 보수 쪽이죠. 박원순 3%, 심상정 2%, 최문순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면서 앞서 리얼미터하고 조사하고 흐름이 같습니다. 1등은 이낙연, 2등은 이재명, 그 다음에 3등부터 한 6, 7등까지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다면은 다시 이제 보면 뭔가 민심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우선 범진보 진영 하면 차기 대권주자 보시자고요. 이재명 씨는 조만간 모르겠어요. 이번 7월 내지 8월 7월 8월경에 그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면은 지금 대법원의 최종 보면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항소심에서 결정대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 이재명 씨는 그날로 보면
경기지사를 떼야 되고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조금 옆으로 반쯤 치워놓으시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낙연 씨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낙연 씨는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지난번 초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오면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운동권 출신의 즉 임종석을 필두로 하는 운동권 출신의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뭐 본인이 주도한 건 아닙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열린 우리당 만들 때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새천년 민주당 조순영 대표 시절입니다만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씨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아마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을 하게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 그 당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임종석 의원이 그저 길길이 그 본회의장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뭐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 386 운동권들이 바라보는 이낙연 씨 과연 끝까지 이낙연 씨를 밀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낙연 외에 정세균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2012년에도 당시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 경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면 전 남쪽에 이낙연이 있으면 전 북쪽에 정세균이 있다. 또 마침 어제 경문련이라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문화 교류 재단이라고 그 보면 아주 친북 북한의 굉장히 우호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은 북한의 그 여러 화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앙조선 TV 이런 거 나오는 것을 그쪽에서 송출을 받아서 쓰게 되면 우리가 거기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사용료를 우리나라로부터 받아서 북한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발족한 단체가 경문련입니다. 그게 이제 경문협, 그러니까 남북 경제문화 교류협회 경문협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하면서 보면 이 양반 임종석 실장이 그냥 여기서 이번에 뭐 출마도 안 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 이 양반도 운동권 중심의 무언가를 갖다 세우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향후 범 여권이 지금은 이낙연 씨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현 총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범 여권의 가장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운동권에 어떻게 보면 길이나 할 수 있는 임종석, 이 호남 3인 간의 치열한 싸움이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이면 이제 5년 차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어떻게 맞물려서 어떠한 파열음이 일어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범보수 쪽을 보시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준표 9%, 안철수 8%. 이제 안철수 완전 범보수를 이제 아주 정리를 하는구나. 차라리 잘 됐습니다. 홍준표 9, 안철수 8, 유승민 8, 황교안 7, 오세훈 6, 원희룡 5, 김태호 3. 뭐 다 수긍할 만한 인물들이고 비록 지금은 한 자릿수지만은 앞으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기본 우선 턱이라 할 수 있는 10% 두 자릿수 올라가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김태호 외에도 여기 보면 다른 인물 11%인데 아마 다른 인물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 오선의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고배를 갖다 마셨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다음에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김형호, 김세현의 그 공천 장난질에 희생된 이 보수의 투사라 하죠. 이언주 전 의원, 이런 양반들도 자기 학위에 따라서는 올해 내에 여보면 차기 범위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음에 조만간 두 자릿수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서 하나는 리서치뷰가 이제 미디어 오늘과 함께, 다음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나름대로 뭔가 좀 흔한 대로 좌파 매체들이 보면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서 뭔가 뭐 대세론을 갖다 형성하고자 애쓰는 모양인데, 저는 대세론보다는 오히려 집권 여당의 향후 예상되는 분열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고, 또 보면은 범보수 뭐 이 정도 인물들이라면은 향후 굳이 김종인 대표가 굳이 사람 인큐베이팅 키우지 않더라도 자기 알아서 스스로 클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